자, 이번 다리는 그 정체를 가히 종잡을 수 없습니다. 어디 과학연구원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번엔 가방을 다루는 사람 같기도 한데 궁금해서 현기증 나기 전에 그 본색을 한꺼풀 벗겨보니 긁히고 해진 구두를 살리는 가죽 수선의 마에스트로. 아 대박. 이거 친다. 저한테 맞아? 내 거야. 대박. 만족하세요? 네 완전. 정말 처음 샀을 때처럼 완전 새 거. 아무리 잘 고쳐도 그렇지요. 새 거와 다름없다는 말이 비약이 아닐까 싶었지만 그 어떤 형태의 신발부터 큰맘 먹고 산 비싼 가방에 초심을 찾아주는 마법의 손. 정말 못하시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숨어있는 장인이 아니실까. 그 베일에 쌓인 장인을 만나러 갔는데요. 어두운 작업실에선 묵묵히 망치질만 하다가 밝은 곳에 나왔을 땐 상상을 초월하는 작업 방식. 뭐예요? 제작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그저 결과로 보여주는 남자. 수선집이라 하기엔 다소 공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요. 수선도 과학.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무엇이든 고치는 사람. 수선은 한 35년 했습니다. 신발을요. 보면은 알죠. 어느 정도는 다. 척 하면 탁 하고 고치는 김창호 달인입니다. 멋쟁이들의 계절 가을이 깊어질수록 일이 많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달인의 수선집을 찾아가 보니 새 신발을 파는 매장이 아닌가 싶지만 구석에서 들리는 달인의 망치질 소리가 수선집이라고 말해주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SBS 생활달인 팀에서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두 네. 수선 되게 잘하신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그 소문이 그렇게 났나 봐요. 열심히 할 뿐인데요. 이미 달인의 손을 거쳤거나 아니면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물량을 보니 열심히 할 수밖에요. 그래서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구두의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해지거나 찢어진 건 아닌 것 같고 광이 다 없어졌다고요. 어디요? 여기 보시면은 광이 다 사라졌잖아요. 예, 고객님이 댁에서 보관하시다가 광택제를 발라놓고 보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에나멜 자체가 성질이 침투되면서 이 광이 다 죽습니다. 그 원래는 어느 정도 반짝이는 겁니까 그럼? 보시다시피 이쪽은 광이 많이 나잖아요. 오리지널 에나멜 소재라요. 하하, 사물이 반사될 정도로 반짝거려야 에나멜 구두 본연의 멋이라는 건데 처음 샀을 때와 같은 광을 살리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군요. 밀락입니다. 밀랍이요? 예. 흔히들 벌집이라고 그러죠. 볼집은 뭘 집이에요? 이 코팅제 만들 겁니다. 벌집이 천연 광택제 역할을 하거든요. 왁스나 화장품 만들 때 쓰는 밀랍이 자연 그대로의 광택을 살려주는데 키 역할을 하고요. 진피입니다. 진피요? 귤 껍데기 말린 거거든요. 진피 우리물을 혼합을 해야지만 천연 광택 효과가 있거든요. 밀랍에 귤 껍질을 말려서 우려낸 물을 섞습니다. 이대로 쓴다면 정성이라 할 수 없죠. 입자가 곱게 녹을 수 있게 휘휘 5분 정도 저었더니 그 많았던 밀랍이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밀랍의 성질이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선생님. 예. 벌써 옆에 굳네요. 예, 이거 바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뜨끈해서 괜찮을 것 같지만요. 겉에서부터 서서히 굳어가는 밀랍. 시한부 조건이 붙어있는 재료다 보니 광택이 필요한 에나멜 구두에 빠르게 발라줘야 된다는군요. 구두의 곡선을 따라 붓질이 꼼꼼하게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자 보이십니까? 바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황토색이었던 밀라백이 황금색으로 변해 딱딱해져서 구두를 완전히 코팅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달인.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연기라는 박스는 대체 뭡니까?
뭐예요 이게? 네, 얼음입니다. 이게 굳으면서 수분 공급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박스에다 넣는 겁니다. 그 냉동 인간은 많이 들어봤지만 냉동 구두는 처음 보네요. 코팅제를 바른 구두를 그냥 상온에서 굳혀버리게 되면 가죽이 더욱 건조해져 상할 수 있다 보니 얼음이 들어간 아이스박스에서 수분을 공급하면서 말리는 것인데요. 마치 터미네이터가 지구에 불시착할 때처럼 연구와 함께 지상으로 I will be back. 이만하면 구두가 코팅제를 흠뻑 먹었겠다 싶을 때 껍질을 조심스레 떼어냅니다. 마치 굴껍질을 까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안에 속살에서 광채가 납니다. 광이 구석구석 침투해서 말라붙은 광택제 떼어내는 것도 아주 큰일입니다. 구두 한쪽 벗겨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지만 그 기다림을 보상하듯이 매끈하게 윤이 나는 핑크색 에나멜 구두가 아주 뽀얀 얼굴로 맞이합니다. 달인의 손을 거치기 전에는 다소 메마른 피부였던 구두. 하지만 밀랍과 정성을 먹게 되자 번쩍번쩍 빛이 나는군요. 꿀바른 피부라는 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대박. 만족하세요? 네, 완전. 지금 너무 처음 샀을 때처럼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고객님에게 새 구두와 진배 없는 구두를 수선해드리고 이번엔 다른 구두가 들어왔습니다. 이 앞부분에 좀 많이 까진 부분, 이 부분을 좀 아 여기? 네, 좀 잘 안 까진 것처럼 원래대로 여기 두 개 다 까졌나요? 네, 이만하면 꽤 병세가 완연한 중증의 구두처럼 보이지만요. 저 손님 건 양호한 편이에요. 이건 엄청 심하거든요. 보시면은 어디가요? 이쪽 보시죠. 완전히 다 썰렸습니다. 구두를 감상용으로만 보관하고 있다면 모를까요? 신고 다니다 보면 쓸리고 까지는 게 일상이라 감쪽 같은 복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같은 소재 가죽을 갖다가 긁어가지고 저쪽 신발에다 더 씌울 겁니다. 그게 이질감이 덜 나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자주 해줍니다. 가죽이 벗겨진 구두와 동일한 색상과 소재의 가죽을 긁어서 바늘로 한 땀 한 땀 벗겨진 곳에 씌우는 달인. 크게 발라버리면 상처난 곳이 티가 나서 아무리 빠르게 해도 이 정도가 최고 속도인데 이 정도의 정성이면 차라리 하나 새로 사는 게 낫겠다 싶은 지경이지만 장인의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구두에 수증기를 살짝 입혀주고 다시 바늘 들고 씌우고를 반복하길 수차례. 구두에다가 뭘 자꾸 이렇게 씌우시는 거예요? 옆에서 말없이 끓고 있는 주전자의 정체가 궁금해서 열어봤는데요. 드셔도 될 겁니다. 추워진 날씨에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냄새에 홀린 듯이 끌려 주전자에 들어있는 걸 한 잔 받아 마셨는데 표정이 괜찮네요. 고소하다고? 소기름. 소기름? 예예. 가방하고 틀리게 신발은 많이 손상되고 유분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아무래도 치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그렇겠죠? 예예. 네. 그래서 자주 기름을 반복적으로 여기 씌워주는 겁니다. 유분을요. 하하, 그래서 고소한 냄새가 났던 거군요. 사람도 피부가 건조하면요 크림을 바르고 미스트를 뿌리듯이 건조해진 구두에 유분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 기름의 원료가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기름이에요? 예예. 이게 3일 동안 숙성시킨 기름입니다. 숙성이요? 예예. 한번 보세요. 덮개를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 소의 지방이 그득하군요. 소 생지라고 가죽입니다. LV 만든 가죽. 이 자체 가죽 유분이 같이 숙성이 되는 겁니다. 소의 기름과 유명 브랜드에서 쓰는 가죽을 3일 동안 함께 숙성시키고요. 준비가 됐으면 소 유지를 주전자에 넣고 그 진액 또한 같이 끓여주면 고소한 냄새가 작업장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는요 그냥 수분이 아니고요 소가죽을 위한 유분이 되는 것이고 까진 부분의 최고의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전자가 치워진 자리에 이번엔 참숯이 등장했군요. 바빠서 끼니를 못 챙기다 보니 혹시 점심은 뭐 고기라도 구워 드시나 했는데요. 불이 붙은 참숯을 꺼내더니 이번엔 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달군 수출로 정체불명의 반죽에 넣는 달인.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야, 불꽃이 더 커졌군요. 주 성분이 땅콩이고요. 유화제입니다. 이게 수술에도 먹이는 겁니다. 허허, 땅콩의 유분을 천연 보습제로 쓰는 거였군요. 뜨겁게 달군 수치에 땅콩과 꿀, 전분을 섞은 반죽이 충분히 스며들게끔 해준 다음에 절구로 곱게 으깨어주면 달인표 유화제 완성. 일단 고소한 냄새에 구미가 당기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쓰는 이유가 아주 궁금합니다. 제품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쓰게 되면은 착색이 정확히 덜 됩니다. 이게 착색력도 훨씬 낫습니다. 아, 이게 만드시는요? 복원 부위에 붙여놓은 가죽이 구두에 완벽하게 안착되는 것은 물론이요, 보습막을 형성해 주는 건데요. 역시 달인은 달인이시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는 작업이 있다는데요. 제가 만든 수제풀입니다. 이건요. 이게 풀이라고요? 아주 가루가 안착이 되게끔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제풀로 이중 보호막을 치는 건데 얼핏 봐서는 탄성이 좋은 고무 같기도 하고 밀가루 반죽 같기도 한데, 먼저 찹쌀로 죽을 만든 다음에 재료를 추가하는 달인. 접착력이 강한 악효가루는 의외로 소량만 사용하는군요. 달인표 수제풀의 핵심 재료는 따로 있다는군요. 이게 제맥질이 좋아가지고 더 끈적임이 좋습니다. 네. 다시마의 미우신 성분이 유분 균형을 맞춰주며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다시만 진액을 넣고 반죽이 굳지 않게 천천히 저어주면 달인표 수제풀로 첫 번째 단계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개발한 건지 참 보면 볼수록 놀랍군요. 요리도 잘하시겠어요? 요리는 전배입니다. 요리는 못해도요, 다른 손기술은 기가 막힙니다. 이번엔 진짜 손기술을 이용해서 수제풀에 공기를 넣어주는데요. 작업이 막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뭐 하나 하고 기다려야 되고 식혀야 되고 또 데워야 되고. 서두를 수가 없어요, 작업은. 꼼꼼한 복원의 생명은 인내와 끈기.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결코 허투루 하거나 대충 하는 것이 없습니다. 풀에 점성이 생길 때까지 일일이 손으로 반죽을 해서 공기를 넣어주는 거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군요. 완벽한 복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우와. 이런 고된 작업 하나하나가 다친 구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하니 절대 타협할 수 없겠죠. 이제 남은 것은 다시 한번 기다리는 일입니다. 다음 날 하룻밤 사이 완전히 말라버린 풀, 그 속은 어떨지 궁금한데. 백마디 설명보다는 결과물을 직접 확인하는 게 빠른 법. 달인 조심스럽게 수제풀을 떼어내는군요. 결과가 기대됩니다. 우와. 어제 애기가 까졌었죠. 어디가 까졌던 건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주 말끔합니다. 가죽이 벗겨졌던 구두코를 완벽하게 복원한 달인. 자, 비교해서 보니 와, 완벽하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건 뭐예요? 지사에 요즘 한참 유행하는 신발이거든요. 마찰 때문에 깎였잖아요. 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색도 다 날라갔고요. 이제 생명이죠, 이게요. 이게 제일 화려하니까요. 네. 이 펄을 입을 겁니다, 저희가. 이걸 직접 안 갈고요? 갈면은 이미지가 틀려지잖아요. 신발의 광택과 무늬까지 고스란히 살려낼 수 있는 마법, 그 비밀이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뭐예요? 예, 은박 종류인데 컬러별로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태리 가서 사온 겁니다. 아, 이거 이태리 가서? 예, 예. 멀리 바다 건너 넘어온 이 녀석으로 신발을 감싸는데요. 그러더니 사정없이 인도로 지지기 시작합니다. 멀쩡한 신발 버리는 거 아닐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이 조마조마해지던 그 순간 부른지 넣었다. 아까보다 좀 붙었죠, 이쪽이에요. 아, 좀 보이네요. 예, 예. 요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한 번 했다 그걸로 덮였다가 유착시켜주고 다시 떼고 또 다시 한다 반복 작업을 해야 된다. 반복 작업? 예, 예. 몇 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10번 이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은박을 붙였다 뗐다. 이제는 인내심과의 싸움, 신중함에 꼼꼼함을 더하는데요. 조금씩 보이는 본연의 모습. 처음 달인의 호언장담처럼 그 무늬와 결이 고스란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숨 한 번 돌릴 틈 없이 신발과의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이번에도 마무리는 역시나 달인표 수제풀로 방점을 찍어주는데요. 착화가 제대로 안 되면은 네. 신으시다 떨어지잖아요, 펄이요. 아, 이걸 떨어지면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마법이 또 펼쳐지게 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작업이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예, 예. 과연 제대로 붙었을지 애써 붙인 은박이 떨어지진 않았을는지 풀을 다 떼어내고 나자 그 자태가 드러납니다. 우와. 언뜻 봐도 완전히 깔끔해진 신발. 직접 눈으로 보고 나면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봤던 사람 중에서는 거의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연애는 명빵인 것 같아요. 연애요? 결혼? 연애하셔야죠.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결혼 안 하셨어요? 너무 바쁘시니까 네, 결혼 아직 안 하셨고요. 못한 거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느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러는 게 더 재밌습니다. 지금. 평생을 구두와 연애하고 일과 사랑해 왔다는 달인. 그 애정이 어찌나 넘치시는지 사소한 것도 꼼꼼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이게 항균 작업도 있고 냄새도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 보관 차원에서 이걸 해놓는 겁니다. 단순히 고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맡긴 이들의 기분까지 배려하는 달인. 달인이 전하는 꿀팁 하나. 돈이 아깝죠. 오래된 제품이라요. 아, 이게 수리하기에? 예, 예.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일반 유성 매직이고요. 네. 이건 핸드크림이거든요. 핸드크림이랑 유성 매직이요? 예, 예. 하얀 부분의 표면에 전체적으로 칠해줍니다. 하하, 유성 매직과 핸드크림으로 수선을 한다. 젤이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요. 매직으로 검게 칠한 곳에 핸드크림을 듬뿍 발라가며 조심스럽게 문질러주는 달인. 유성 매직과 핸드크림으로 과연 수선이 가능할지 이것만큼은 직접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데요. 좀 보여주세요. 와, 아까 전에 그 까끌함이 없었네요? 예, 핸드크림으로 마감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어허라, 간단하지만 그 차이가 눈에도 확연하군요. 깔창 같은 거 붙이실 때 이거 순간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노랑 본드가 많거든요. 이걸로 접착을 하셔야 됩니다. 끝나지 않는 달인의 일상생활 팁. 이번에는 부러진 깔창을 수리하는 노하우인데요. 한쪽에는 본드를, 다른 한쪽에는 순간 접착제를 발라주고 마르기를 기다리는데 유연성을 잃고 완전히 반쪽으로 부러져 버린 깔창. 순간 접착제의 성분이 가죽 속 수분을 빨아들인 결과라고 하는군요. 가죽의 생명은 바로 수분. 이 가방 역시 바짝 마른 탓에 이토록 심한 변형이 일어났군요. 제습기를 잘못 넣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비를 맞고 방치를 하셨나 봐요.
그래 수분이 다 날아갔어요. 이런 식으로 딱딱해집니다. 예, 이게 안 펴집니다. 지금. 처참하게 구겨진 가방은 과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구겨진 부분을 분리해내는 달인. 자, 그리고는 한쪽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오는데요. 아니 이건 이거 술이잖아요. 예, 고량입니다. 고량주 아니에요? 고량주 맞습니다, 이게. 작업합시다 말고 한잔 하시는 거 했는데 독한 술을 쌀에 붓는 달인.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 쌀이 흡수력이 좋아가지고 고량주를 다 흡수할 거거든요. 바로 이 쌀과 고량주가요 가방을 펴주는 핵심 재료라는 말씀. 자, 얼마쯤 지나자 흡수가 다 됐습니다. 달인의 말대로 조금씩 술을 빨아들이면서 불어나는 쌀. 그런데 이걸 어찌하는 걸까 궁금하던 이때 쌀로 가방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잠시 뒤에 달인의 알 수 없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술 먹은 쌀에 불을 붙인 달인. 쌀 속에 있는 가방이 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뜨거워서 안 좋잖아요, 가죽에. 속에는 그 열기 수증기로만 가능합니다. 이 겉에만 뜨거운 불이 있지 속에는 수증기니까요. 표면에 있는 열기가 쌀 속에 있는 고량주를 빠르게 침투하게 만듭니다. 아, 그 가죽 그 속에. 예. 쌀이 머금고 있던 고량주가 불의 열기로 인해 빠져나오면서 자연스럽게 가죽 속으로 스며든다는 건데요. 겉면이 살짝 타 있는 상태면은 다 된 겁니다. 쌀의 겉면이 타자 조심스레 불을 꺼주는 달인. 과연 이 쌀 속에 묻힌 가방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심스럽게 탄 쌀을 걷어내자 가방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는데 가방을 들어 보이자 세상에 확 바뀐 표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형편없이 구겨진 채로 딱딱하게 굳었던 가방이 달인의 손길로 환골탈태. 여기가 파손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저 밑창이요? 예. 아유, 밑창에 빠졌네. 예, 어디 찍혀 가지고 떨어져 나갔어요. 밑판을 새로 다 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발 밑창을 새로 제작한다더니 갑자기 불을 끄는 달인. 이대로 퇴근인 건가 했는데 다시 들어와 어둠 속에서 작업을 이어갑니다. 단단해져서 밑창으로 대기는 더 좋습니다. 근데 왜 불을 끄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빛이 너무 밝으면은 어느 곳은 펴져 있고 어느 곳은 안 펴져 있고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불빛 때문에요. 이 부분이요. 아, 거기가 두들긴데요? 예. 여기 거칠거칠한 표면 있죠. 여기는 안 두들긴 데고요. 하하, 이게 다 그러니까 밑창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최적의 작업 환경을 만든 거였군요. 달인의 36년 내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드린 결과 밑창 재료와 몰라보게 정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발의 모양대로 커팅을 할 차례. 이것도 기계가 아닌 오로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밑판 하나 가는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 굉장히 잡일이 많습니다. 이제 디테일한 정리까지 마치고 구두에 붙여주기만 하면 끝! 그야말로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순간인데요. 다 됐습니다. 오, 감쪽 같네요. 예. 다 떨어진 밑창 때문에 신기 불편했던 구두가 마치 새 구두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자리에서도 늘 공부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달인. 신상품이 계속 나오는 한은 저도 계속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달인이십니다.